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농협 시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폭우가 와가지고 휴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만끽하고 있답니다. 농사 지으시는 농민들의 어떤 고민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내일 태풍이 오는데 아무런 농작물에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하느님께도 기도합시다. 정말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공으로 가는 길 리더십 모리야 히로시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상사의 처세와 상사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윗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언하라. 의견을 말하거나 충고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 그에 맞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부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상사와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하나 잘못하여 상사에게 미움이라도 받게 된다면 부하 직원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조직 속에서 계속 찬밥 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원만한 조직 생활을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사에게 인정받는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비자는 상사에게 진언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윗사람의 진언하기란 참 어렵다. 과연 어떤 점이 그럴까? 진언하는 자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일까? 또 말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진언의 어려움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다음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맞춰 조리 있게 설득해 나가는 데에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용은 자신을 훈련시킨 자라면 등에 올라타도 순순히 따른다. 그렇지만 턱 밑에 직경 한 자쯤 되는 비늘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자신을 훈련시킨 자라도 반드시 죽인다. 군주라면 누구나 이런 영린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건드리지 않는 진언을 하면 우선 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실권을 잡고 있는 상사의 눈밖에 나면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사의 배려로 부하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한비는 이런 예를 들었다. 옛날 위나라의 영공이 총애하는 미자하라는 미소년이 있었다. 위나라의 법률로는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타는 자는 팔이 잘리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자하는 한밤중에 어머니가 위탁하다는 연락을 받자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속이고 왕의 수레를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안 영공은 죄를 따지기는커녕 오히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참으로 효성스럽지 않은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으면 발이 잘린다는 것까지 잊었겠는가? 또 어느 날인가 영공을 모시고 가수원을 산책하던 미자하가 복숭아가 너무나도 맛이 있어 자신이 먹던 복숭아를 영공에게 바쳤다. 그러자 영공이 말했다.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얼마나 가릭한가. 자신이 먹던 것이라는 사실까지 잊고 내게 권하니. 그런데 나중에 미자의 용색이 시들자 영공의 총애도 없어졌다. 그러자 영공은 미자의 지난 잘못을 도추어내었다. 이 녀석은 언젠가 허락도 없이 감히 나의 수레를 탄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에 댔던 복숭아를 내게 먹였다. 미자하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했다. 한비자는 이 얘기를 소개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자의 행위는 같았다. 그런데도 앞서는 칭찬을 받았고 나중에는 벌을 받았다. 그 까닭은 미자에 대한 영공의 감정이 변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상대방이 이쪽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좋은 일을 말하면 즉시 호감을 나타내며 더욱 가깝게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점점 멀어질 뿐이다. 따라서 의견을 말하거나 충고할 때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 그에 맞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사에게는 부하가 다루기 어려운 존재이듯이 부하에게도 상사는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하된 자는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상사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16살부터 지금 54살 살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상사와 직장 동료와의 우애를 가지고 지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것이 3배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3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손해보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이상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